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자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 충분히 가능하실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시네. 하지만 이분의 조건을 보면 5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조회를, 왜냐면 그래도 정확한 금액하고 또 금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가조회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분이 가조회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이 나가게 되면 어느 약정 기간만큼은 그 안에 상환하게 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짧게 쓰실 건가 봐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 1개월만 딱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고객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정부 지원 상품하고 그리고 대부업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부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정부 지원 상품의 경우는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되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5천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이 없죠. 그 외에 모든 금융사에서 실행되는 신용대출 상품은 무조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이금융권은 일반적으로 보통 2에서 3%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이 약정 기간은 보통 2년 또는 길면 3년까지도 그 안에 상환하실 경우에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중도상환 수수료의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환 금액에 대한 퍼센트가 붙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스프레이드 방식으로 해서 하나 있어요. 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가 붙는 이 방식이 뭐냐면,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2%라 치고 상환 기간 2년 이내에 상환했을 경우에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분이 5천만 원을 이용을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납부를 안 했어. 그냥 어찌 보면 한 20일, 25일 이렇게 썼다 쳐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돈이 들어와서 중도상환 하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 5천만 원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2%, 5, 20, 100만 원이라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되죠. 만약에 이분이 5천만 원을 빌리긴 했는데 5천만 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천만 원만 들어와서 3천만 원만 그럼 난 상환 안 하겠어.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2%니까 2, 3은 60만 원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죠. 나머지 2천만 원 이제 또 원리금으로 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상환 금액에 대한 퍼센트가 붙는 그런 중도상환 수수료 방식이고, 자, 스프레이드 방식은 뭐냐면, 자, 2년의 약정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의 약정 기간인데 내가 며칠을 이용했느냐예요. 그러니까 2%를 계산을 하는데 2년간 약정인데 예를 들어서 20일을 사용을 했어. 20일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사용 안 한 1일 차감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1일 차감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 안 한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2%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덜 내나요?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스프레이드 방식이죠. 왜냐하면 1일 차감 방식이라서 내가 이용한 날짜만큼은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용했다면 2%이긴 하지만 한 달 30일이잖아요. 2년이니까 365일 700 며칠 중에 30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만 해가지고 2%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조금만 더, 조금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더 줄어들죠. 하지만 만약에 2년이 약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년 하고도 11개월을 이용을 했어. 그럼 1개월만 더 이용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내는데 돈이 생겼어. 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2년 채워가지고 중도상환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1개월 남았는데 상환을 한다 쳐. 그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왜? 스프레드 방식은 1일차 계속 까고 해서 나머지 30일에 관한 여기에 대한 2%만 붙이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필요가 없죠. 1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일찍 상환해버리면 무조건 상환 금액에 대해서 2%를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 방식을 한 금융사에서 다 취급하지는 않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원하시는 금액이 이쪽 금융사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 상환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금융사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환 방식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수료 상환 방식을.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은 없다. 정부 지원 상품 외에는. 근데 그 외에는 모든 금융사가, 아닌 말로 자기네들도, 금융사들도 장사꾼이고 다 돈 벌어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려줬는데 하루 만에 상환해버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하루치 이자는 받겠지만, 그동안에 인건비고 뭐 서류고 뭐고 간에 이런 것들 부가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지원 상품하고 카드로는 현금 수수료 있구나. 걔네들도 생각해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